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3대 지수 혼조세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좀 엇갈린 흐름 가져갔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이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좀 상승과 하락, 오락가락 하다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의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의 특징 테마를 살펴보자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이것들이 이제는 또 치매 치료제까지도 연관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훈풍이 불어왔고요. 또 테마성 재료가 있는 이 요소 관련주, 비료, 사료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뚜렷한 주도주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얘기해 주셔야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로 불리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 혹은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대결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을 뽑으십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정밀화학 vs KG케미칼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 시간의 거래부터 요소 관련주,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이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이 차량용 요소 생산 기업인데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실적도 나오고 이 실질적인 수혜주로 불립니다.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 좋은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프로이천 vs 해성 DS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죠. 이 반도체 관련주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약세로 인해서 좀 다들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프로이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이고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69조 원 이 수주를 계약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장에서 15%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패키징 관련주이죠. 재료 부품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좀 파란불 켜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인벤티질랩 vs 펩트론입니다. 인벤티질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일 수 있죠. 이 내년까지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 계열을 개발을 완료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6%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당류의 대표 주자로 할 수 있죠. 이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우위를 가지고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역시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오늘 장에서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SK하이닉스 4% 이상 빠지면서 장 마감을 했죠.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 SK하이닉스가 중국의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에 반도체 메모리를 공급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납품처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이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매수 우위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입니다. 삼부토건 vs DY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일단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소형 관련주이고 DY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이 삼부토건의 5%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엮일 수
있는데 과연 두 종목 중에서 매수 우위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이것 또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10종목 준비해봤습니다. 10종목 내에 전문가님께서 딱 한 종목의 원탑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원탑 종목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차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기술적 분석, 우리에게 시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차트 하나만으로 모두 다 풀어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현준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과연 우리 윤현준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원탑 종목으로 어떤 종목 뽑아 오셨을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라방 7시 방송 금요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오락가락했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어떤 시장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현준 전문가.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 뵙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현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나스닥 트레이딩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오늘 좀 말씀드릴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나스닥 시황 지수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수요일날 방송에서 어떤 멘트를 언급드렸냐면 그때 이제 수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가 굉장한 완벽한 변곡 자리에 위치해 있다. 지금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강하게 열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수요일 날부터 뭐 아이폰 관련 뉴스 나오더니 이제 애플에서 급락을 맞았고, 그렇죠. 기술주들도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음봉이 지금 장전에도 지금 오늘 장전에도 마이너스 0.3%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음봉이 3개째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스닥 지수 이게 주황색 구름대가 이제 보조 지표 중에 제가 보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일목균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지금 결과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주황색 구름대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90% 확률로 바깥쪽으로 엑시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엑시트를 한 흔적이 없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조만간에 지금 현재 지수가 15,238이라는 뜻인데 조만간 14,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안에 2017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탈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진입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항상 이탈을 해왔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지금 6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확률은 5% 미만이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목균형표 안에 구름대 안에 들어갔는데 아직 하향 이탈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향을 이탈할 수도 있으니 굉장히 코스닥이나 한국 증시를 매매할 때 조심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마자 바로 그냥 3분봉 지금 내리꽂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와 3분봉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 나올 차례 아닌가. 그래서 뭐 미국 관련 지수나 이제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더 단가를 싸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지금 바로 매수 포인트로 잡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당일
양봉 하나가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내일이나 뭐 글피 아니면 그 3거래일, 4거래일 뒤에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 확률로 이 주황색 구름대 이탈을 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트레이딩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전문가님께서 나스닥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나스닥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좀 수익을 맛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나스닥 지표를 위주로 우리에게 시황도 풀어주시고 또 종목까지 주시기 때문에 일단 좀 자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랑 타임 한번 드릴게요. 아, 그래. 네. 일단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제가 인벤티지 랩이랑 프로2000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드린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나스닥 대장주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어요. 네. 나스닥이 이제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대장주가 잘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인벤티지 랩을 추천을 했었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또 기술적으로 차트도 좋아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 이게 테지만 또 사실 미국의 뭐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잘 가고 있고 덴마크 회사죠. 유럽 증시에서 잘 가고 있고 또 일라일리도 네.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종목을 보고 네. 이 종목을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이틀 전 추천을 할 당시에 차트가 이제 파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위든 아래든 터지는 시점이었죠. 네.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추천을 드린 거고 예, 프로2000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매매를 많이 하던 종목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로서 아직 떠오르지 않는 반도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어제 장 시작 전에 우리에게 이 나스닥 지표를 보시고 어떤 종목이 유망할 건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벤티랩 그리고 프로2000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리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수익을 챙기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은 주식 라방이잖아요. 저희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네. 뭐 자랑하면 배 아파요. 배만 아프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네. 과연 오늘 장에서 핫했던 종목 네. 내일까지도 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당장 들어가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종목 대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롯데정밀화학 vs KG케미칼인데 두 종목 모두 다 요소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이슈가 있었죠. 이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출을 규제한다 뭐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장 시간의 거래부터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도 있는데 사실 그 종목의 여력이 그렇게까지 강한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 단기 조정을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만약에 제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더라도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재 보통 이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라는 말이 있듯이 이 종목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좀 조정을 취했을 때 최소 5% 이상 조정을 취했을 때 매매를 이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그래서 우리 좋다고 봅니다. 윤현이님께서 과연 전문가님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했는데 네.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두 종목 중에 KB케미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도 나오는 종목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롯데정밀화학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오늘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네. 근데 앞에 매물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부터 만든 그때 10만 원 찍고 지금 6만 원 찍고 있죠. 앞에 매물대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이제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그 갭 구간을 오늘 메꾸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롯데정밀화학보다는 KG가 훨씬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KG 같은 경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마감을 할게요.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매수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그다음에 KG 케미칼이 훨씬 더 좋은 이유를 제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2003년도에 했는데 10년, 20년 동안 지금 상장 이후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이번에 액면 분할을 하고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마디로 지금 위가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매물대가 없죠. 방금 말씀드린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려면 두들겨 맞고 그런 힘든 구간이 있는데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럼 간다면 쭉 갈 수 있는데 간다면 쭉 갈 수도 있고 오늘 호재 음봉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포인트로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다.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매도세보단 매수세가 당연히 많았으니까 양봉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신고가 돌파를 진행 중이고 위에 매물대가 없고 오늘 다른 종목은 음봉들이 많은데 이거는 유일하게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KG케미칼을 훨씬 더 차트 레벨이 좋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요소에 대해서 중국이 또다시 규제를 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사실 그쵸. 계속해서 중국이 이렇게 무기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무기 자원화를 펼칠 때마다 네. 히토류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장에서 요소 관련주, 뭐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갔더라면 네.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뭐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장 내에서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소수를 한번 건드렸으니까 네. 한 2주일 이내 히토리도 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런 테마성 재료가 우리가 미리미리 선취매하기가 참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차라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요소 관련주, 뭐 비료, 사료 관련주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직 안 오른 페라이트 관련주를 봐라 뭐 이런 건가요? 예, 페라이트 관련주로 뭐 삼화전자, 상신전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한번 차트를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삼화전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삼화전자가 일단 5월 달에 많이 올랐어요. 한 4배 정도. 이때는 이제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이제 히토류를 좀 배제하고 페라이트 쪽으로 이제 움직이겠다 이런 멘트를 해서 이제 주가가 바닥 대비 4배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히토류도 이제 중국에서 요소수를 건든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뉴스화 될 수 있으니 페라이트 관련주인 삼화전자도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구경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삼화전자, 상신전자 이렇게 예. 했는데 둘 종목 중에서는 상화전자를 발음이 또 안 되네요. 삼화전자를 더 봐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삼화전자가 아무래도 대장의 인식이 있고 페라이트 몰빵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페라이트 관련 이제 아이템만 만드는 회사라서 페라이트 관련주는 삼화전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깨알로 우리 꿀팁까지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료 일단 대진 종료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vs KG케미칼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는 KG케미칼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끝까지 자리값을 지켜낸 종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막힐 수 있는데 KG케미칼은 매물대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소 관련주 이 종목 중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삼화전자, 페라이트 종목까지 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대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천 vs 해성 DS인데 오늘 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뭐 다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 SK 하이닉스가 4% 떨어지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도 그렇고 또 이슈도 있었죠. 관련주 두 종목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제가 두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둘 다 너무 좋아요.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둘 다 좋나요?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어떤 탄탄합니다. 흐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상장 이후 신고가 흐름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상장 이후 신고가를 한번 찍고 다시 조정을 준 뒤에 이번에 재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재돌파를 할 때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청자분께서 전문가님 팬이신가 봐. 윤현이입니다. 이름 자체가 네. 윤현준 님이시고 윤현이 님께서 해성 DS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성 DS가 좀 더 위에 있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뭘 선택해야 할지 지금 선택을 아직도 해야 될 것 고민 같은데 중이실까요? 예, 지금 너무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해성 DS가 뭐 95점이라 치면은 네. 뭐 프로이천은 약간 0.5점 높은 95.5점 이런 느낌? 프로이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사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네. 내려오고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만약에 프로이천이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려서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네. 만약에 오늘 시세를 안 나왔으면 저는 프로이천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미 시세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건가요? 좀 그래요. 근데 근데 또 선택은 해야죠. 하지만 베이스 자체가 프로이천이 베이스가 더 좋아요. 네, 진짜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프로이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략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9월 6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찍고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보이는 상태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고 오늘도 이제 음봉으로 마이너스 3.5% 마감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어제도 장대 항목 터졌고 윗골이 있고 오늘도 음봉 도지 캔들 나오면서 거래량 별로 없는데 언제 사야 되냐 하면은 이럴 때는 보통 저는 이제 한 11선까지 기다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11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건가요? 예, 오늘 기준으로 11선은 3,8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급하다고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이 종목을 이제 저는 3,800원까지 기다리면은 만약에 윗꼬리 음봉 이런 윗꼬리 시세가 없이 쭈르륵 내려갔을 때 3,800원까지 도달을 한다면 네. 저는 1차 매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좋은 게 보면은 해성 DS도 위가 열려 있는데 네. 지금 프로이천도 위가 열려 있어요. 둘 다 위가 열려 있는데 네네네. 프로이천이 뭔가 더 재료적으로 좋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건데 앞전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양봉 나오면 월봉상 양봉 나오면 음봉으로 한번 주고 양봉 나오면 음봉 한번 주고 이렇게 양음양 패턴을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그냥 양봉 3개로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최근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진입이 누군가의 이제 세력이 붙은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마저도 이슈가 붙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 흐름도 매우 좋고 조정시 매수 전략을 하면은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 번 더 들어갔을 경우에 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이 판단을 할 수 종목 같은 있겠습니다. 경우는 그래도 사실 어제장에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잖아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69조 원 뭐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더 봐도 된다. 뭐 이렇게도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어제 나온 거래량이 평소 그 전 나온 거래량보다 별로 안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6월 2일에 4천만 주 터졌는데 네. 어제 나온 거래량은 2,600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량을 누군가 팔고 싶어도 어제 다 못 털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더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3,800원에 혹시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를 강력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한번 봐야 매수했을 된다. 경우에 장대 양봉 하나 더 5,000원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대결 종료를 하셨습니다. 정말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둘 중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원탑은 꼽아야 되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뽑으셨습니다. 프로이천 vs 해성 DS 둘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프로이천을 들고 오셨습니다. 프로이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69억 원 가까이 이 수주를 체결한다, 뭐 계약을 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장에서 상한가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포인트를 잡다기보다는 우리가 11선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함께 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원탑 종목을 꼽는 거잖아요. 방송 그쵸. 자체가 이 네. 종목 대해서. 근데 전문가님께서 프로이천 vs 해성 DS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꼽는 데까지. 네네. 설마 이게 원탑인가요?
아니요, 그건 원탑은 아니에요. 아, 원탑이 아닌가요? 네.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원탑 종목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에 대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아직 시청해 안 주시고 오른 게 있어요. 프로젝션은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직 안 오른 게 있어요. 아직 안 네. 오른 게 있어서 네네네. 안 오른 걸 가지고 들고 오셨다 뭐 이런 힌트인가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종목 10개 중에서 안 오른 게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뭐 HTS 켜보시고 다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신 다음에 편하게 원탑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심지어 같고요. 오늘 조정도 나왔어요. 오늘 조정도 나왔어요? 네, 더 좋죠. 하기 더 좋죠. 네,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막 중간중간에 힌트를 많이 주시네요. 조정도 나왔고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vs 펩트론입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비만 관련주이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당뇨 관련주예요.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인벤티지 랩을 좋다고 봤으니까 네. 어저께 그래서 추천을 한 거겠죠. 네. 두 개 중에 추천을 한 건데 근데 전문가님 어제 프로이천도 추천하시고 인벤티지랩도 추천하시고 그래서 둘 다 그냥 위에 두 번째 세트에서도 프로이천이었던 거예요? 그쵸. 어. 왜냐하면 두 개 중에 더 좋은 걸 저는 추천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나 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좀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아직 근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펩트론은 아직 시세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시세를 안 줬으면 지금 만약 그럼 펩트론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인벤티지랩이라고 했나요? 인벤티지 랩이 기술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어떤 보시면은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날 방송 때 뭐라 그랬죠? 갭이 생기면은 메꿔야 된다. 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종목 지금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 있죠. 갭 갭 보정 이슈로 인해서 네. 이걸 들고 오신 건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벤티지 랩이 훨씬 좋다고 보는데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가 갭 보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오히려 매도를 해야지.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간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인벤티지 랩? 그럼 오늘 시가가 높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갭 그러면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러면 매도 근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 갭 위에서 종목이 이제 시세를 시작하니까 그쵸? 매도 근거가 생기는데 지금 매수를 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아직 갭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럼 갭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 매수 포인트로 잡아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살 거면은 갭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보정을 하고 나서 사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9월 7일 날 네. 보시면은 그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는 게 뭐 3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뭐 20일 이동평균선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그쵸? 보잖아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을 다 포화를 했어요. 이 캔들 안에 이 이동평균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캔들이 이동평균선이 파동에 힘이 모여 있는 건데 포화시켰으니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강하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포화하고 있는 캔들이 어제 떠졌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 시간에 상한가 나오면서 오늘 시세가 고점 대비 오늘 29.19% 찍었거든요. 29.19% 찍었는데 시세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더 사는 게 아니라 갭이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 먹는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를 내년까지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게 또 호재성 뉴스를 작용해서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뭐 그런 사니까 갑자기 그런 뉴스가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좀 그런 뉴스 나오면 저는 사는 편이라서 갭이 있는 종목을 보통 싫어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갭이 있으면 매도를 해서 호재에 매도하라. 그리고 갭 있는 종목은 매도하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갭 보정을 보정한 메꾼 뒤에 다음에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종목 대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vs 펩트론. 사실 최근 그냥 이번 주 시장 내에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위고비가 역시나 센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유럽 증시에서 루이비통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등극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이죠.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이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고 펩트로는 당뇨 관련주인데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인벤티지 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갭 보정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더 매수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갭 보정 오늘 장에서 갭 상승 출발했잖아요. 이 갭을 메꾼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갭을 언제 메꾸는지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 방송 도중에는 좀 얘기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한 풀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여기 이렇게 세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여기 원탑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원래 인벤티지를 안 올랐으면 진짜 인벤티지를 단독방에서 추천드렸는데 단독방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원래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원탑 종목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좀 갭상승 출발하고 목요일 날 제가 새벽에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어저께 오르고 오늘 갭상승 했으니까 추천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이네요. 네. 인벤티지 랩이 좀 눈치가 없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자 그럼 네 번째 대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vs 네오셈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거래처가 일단 빵빵한 상태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 이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뽑히고 있죠.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장에서 좀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두 종목 내에서 매수 우위를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둘 다 좋은데요. 또 둘 다 좋아요? 둘 다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마이크론 제가 어제 많으시네요. 단독방에서 종목 상담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 했을 때 제가 더 위로 갈 것 같다고. 지금 윤현님께서 이건 무조건 네오셈이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오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도 좋아요. 수급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개인들도 팔아주면서 수급도 좋은데 지금 주가도 지금 신고가 랠리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딱 한 개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9월 1일 날 만든 상한가를 그 상한가 이후에 갭을 아직 보정을 안 했어요. 아직 갭 리스크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걸 보정을 안 하더라도 저는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매수를 하실 거면 갭 보정된 다음에 매수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보다는 네오셈을 네오셈. 네오셈 같은 경우는 왜 이 뉴페이스님도 무조건 네오셈 나이스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계신데 네오셈 왜 네오셈을 추천하나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7월 17일 날 보시면은 7월 16일하고 7월 17일 날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을 육박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확실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2달, 3달에 걸쳐서 확실한 조정이 나오고 지금 처음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줬고 지금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 일목균형표상 이 자리가 변곡 자리인데 이 변곡 자리에서 방향성이 한번 나와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서 네오셈이 또 실적도 지금 영업이 확대되고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네오셈이 최소한 전고점 부근까지 6,500원까지는 한번 터치해 주러 가지 않을까. 6,000원에서 6,500원까지. 그럼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시점에서 잡는 게 나을까요? 저는 오늘 종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내일 시초가 매수도 좋고 오늘 종가 기준을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또 골든 3일하고 5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떴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상 골든 크로스 떴고 그다음에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 이탈도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조만간 한번 터질 때가 됐습니다. 예, 반도체 검사 장비 프로이천은 한번 터졌는데 아직 네오셈은 터지지 않았으니까 조만간 시세가 한번 5,500원에서 6,500원 사이까지는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사실 오늘 장에서 저희 종목 대결 가운데서 두 세트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갖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중국 화웨이에 신형 스마트폰에
그 장비, 그게 메모리, 빈메모리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네. 장에서 4% 가까이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이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는 좀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꼭 필수로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그런 악재 속에서 네. 악재 매수할 수 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이게 매수 포인트가 됐다 뭐 그쵸.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뭔가 그쵸. 반도체가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갔으면 또 추천드리기 뭐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 오늘 골든크로스가 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오센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 같은 경우 월봉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상장 이후 지금 신고가 후 대량 거래량이 지금 터졌거든요.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그 3개월 전인데 이 거래량 터지고 나서 지금 움직임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 대비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는 유지해주고 있고 살살 올라오는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터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종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윤현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 보니까 네오셈이 원탑인가라고 했는데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vs 네오셈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이지만 전문가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네오셈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하죠. 재료도 좋고 또 실적도 좋고 또 차트 흐름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이게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의 사인을 받고 들어가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전문가님의 사인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vs DY 두 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일단 DY 같은 경우에 삼부토건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뭐 네.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죠. 최대 주주 맞아요. 그렇죠. 둘 네.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제가 삼부토건도 매매를 했었고 네. DY도 추천하고 매매를 다 했었었는데 재건주로 이제 이슈가 나오면 대장은 삼부토건이거든요. 그렇죠. 삼부토건은 잘 가는데 DYD는 가다가 말아요 항상. 가다 말고 하니까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이거 DYD 매매하면 안 되겠다. 답답하죠. 네, 삼부토건만 매매해야겠다. 재건주는 진짜 대장만 매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당연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삼부토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매매도 많이 했었고 방송에서 추천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삼부토건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건설 기계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건. 지속되고 있고 전쟁이 끝나야 이거는 전쟁이 끝나면 이제 호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크라이나 회사랑 국가랑 이제 MOU도 맺었기 때문에 네. 전쟁이 끝나면 할 게 많거든요. 삼부토건도.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할 것도 많고 그럼 수주도 당연히 수주도 이제 가시화가 되겠고 오히려 전쟁이 지금 유지되는 이 시점에서 재건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드릴 순환매가 돌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또 있긴 해요. 뭐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22일 날 차트를 확대해 보시면 네. 5월 22일 날 맞는 갭을 아직 보정을 안 했어요. 갭 보정이 아직 안 됐다. 네. 보정이 된 다음에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뒤에 보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존버를 하면 안 돼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물렸다고 존버하게 되면은 이 갭 보정되는 구간까지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 너무 싫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래서 우리 기억이 안 시청자분들 나는데 중에서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들은 손절을 확실하게 해주고 들어가야 돼요. 아래 갭이 지금 1,800원대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타로 손절도 짧게 잡고 수익도 빨리 챙겨가고 이런 종목을 해야지. 이런 종목을 갖고 뭔가 존버를 한다던가 오랫동안 끌고 간다던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갭 보정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될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팩트만 보면은 네.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5,500원 고점 잡고 여기 저하계 우억계 잡고 지금 떨어지는 패턴. 이게 이제 고점 징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야 됩니다.
오히려 4,500원을 돌파를 해야만 매수할 만한 근거가 생기지. 왜요? 지금 오히려 낮을 때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니죠. 헤드앤숄더 패턴은 보통 우어깨에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지금 우어깨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그냥 갭보정하러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갑자기 한 20%짜리 장대 음봉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딱 아니구나를 확정 지어야만 오히려 주가가 올라야만 더 살 근거가 생기는 거죠. 헤드앤숄더 패턴은 선물 지수나 네. 대형주 혹은 뭐 스몰캡 관련주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3천봉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고점 징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만 더 가격이 올려버리게 되면 3천봉 패턴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만 더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지금은 떨어지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야만 매매할 베이스가 생긴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네, 가야 된다. 네, 단기 트레이딩 한다. 제가 갭보정인 종목을 굉장히 한 15년치 데이터를 네. 갖고 있어요. 갭보정이 생겼는데 3년 뒤에 매꾸러 가는 종목도 봤어요. 네. 그 사이에 테마와 이슈와 호재뉴스로 주가를 한 5배, 6배 이상 급등시켜 놓고 네. 그 종목 이슈가 끝나니까 3년 뒤에 그 갭을 고정시키러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열분을 토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5번째 세트 종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원탑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거는 원탑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번째 세트 종료가 됐습니다. 삼부토건 vs DYD 전문가님께서는 삼부토건에 손을 들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따라가려면 대장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갭보정이 마무리가 된 단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으면 손절가를 잡고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5세트까지 종료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는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뭘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원탑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우리 윤현준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원탑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원탑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여기서 사실 냄새가 나긴 했어요. 원탑 냄새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네오셈을 꼽으신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이유도 있고요. 네. 업황도 좋고 실적도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오셈을 추천을 드렸고 아직 안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많이 안 올랐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네오셈 현 네. 시점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회사도 지금 보시면은 네. 네오셈의 지분율이 대주주 지분율이 55%인데 지금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해서 계속 주가를 견인할 의지가 보이거든요. 대표이사분께서. 제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종목들을 봤는데 자사주 종목을 매입을 하는 이유가 보통 지분율 방어를 하기 위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50%를 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방어할 이유는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주가 상승을 진짜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력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베이스도 좋고 그다음에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에 따른 실적도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차트 베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상장 이후 신고가, 즉 위가 없죠.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매물대가 터졌습니다. 없으면 만약에 대량 거래가 매물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네. 간다면 이렇게 막히는 게 없으니까 더 많이 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쵸. 될까요? 주가가 매물대가 있게 되면은 네. 맞고 떨어지고 거기서 물린 분들이 계실 테고 이게 계속 맞고 떨어지고 네, 이런 네, 네, 이건 선물에서도 포함되는 겁니다. 선물 지수 매매할 때도 어떠한 매매일대가 있으면 거기를 쉽게 뚫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강력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이상 지지선에서 맞고 반등하고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야 매수 포지션만 있는 주식에서는 네. 무조건 유리하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차트를 보이고 있을까요? 자, 이제 월봉 보시면은 네. 지금 상장 이후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지금 거래량이 장대 양봉이 터져주고 나서 지금 딱 현상 유지해주면서 주가 가만히 현상 유지해주면서 지금 조정을 좀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고점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500원 터치할 정고점 확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동그라미라도 해서 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정고점이 네네네. 그냥 이 그렇게 부분- 해야지 알아듣지. 제가 좀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 월봉상 꼬리를 메꾸러 갈 확률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최소한 지금 4,575원 이게 이틀 전 그건데 네. 오늘 조정을 보였으니까 매수하기 또 좋겠죠. 그래서 6,000원 한 번쯤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도 보면은 딱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에서 시세가 나왔지만 네. 주봉상 5분봉 조정을 확실하게 주고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 볼 수 있겠죠. 1봉을 보시면은 이때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호재로 인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보통 이 양봉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쌍봉을 찍으러 가거나 이 부분에서 쌍봉을 찍거나 근처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작지가 않아요. 2천억 정도 되는데 유통지수도 굉장히 많아요. 유통지수가 많다는 거는 단 한 번에 이 장대 양봉으로 물량을 털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최소한 쌍봉을 만들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무조건 좋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최악의 경우 정고점 터치는 한 번쯤 최소 한 번쯤은 정고점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게가 끝인가요? 우리에게 매수 타점이라도 살짝이라도 잡아주시면 안 매수 될까요? 타점은 간략하게.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75원이거든요. 4,400원 이하면 다 좋다고 봅니다. 4,300원 이하 단위면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이 10종목 내에서 원탑 종목은
네오셈이었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전문가님께서는 이게 실적도 좋고 차트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 이탈 없이 매물대도 없는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당장 이 내일 시초가 그 부근에서 공략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더 좋은 전략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하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이 네오셈에 대한 전략도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